전혀 모르죠. 저는 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네.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다 증언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던 김건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흡사 약에 취한 듯 어눌한 말투로 증언을 하던 김건희는 진실을 말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남기고 불리한 질문은 죄다 막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 재판 증인 김건희, 텔레그램 묻자 증언 거부, 계엄은 몰랐고 윤석열이 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수사하려 한 검찰의 인사에도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바로 증언 거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아냐면서 짜증을 냅니다. 결국 김건희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과거와 똑같이 거짓으로 현재 상황을 외면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인 재판에도 부담을 키우고 박성재 재판에도 악영향을 주는 장면만 남겼습니다. 우선 이번 재판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박성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그리고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까지 모두 얽힌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 혐의들은 전혀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김건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김건희가 법정에 입장하자 우선 이진관 판사가 나서 기선제압을 합니다.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며 김건희에게 마스크 사용을 제안하고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라며 증언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는 김건희가 증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가 읽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이 증인에게 계엄을 말한 적이 있나? 피고인 박 전 장관이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한 게 있나? 처럼 김건희 자신이 안전한 질문에는 없다 한마디로 넘겨버립니다.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 그런데 김건희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구체 질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증언 거부입니다. 결국 이번 증언은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 아니라 최소한의 손실만 남기고 빠져나가려는 방어 기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이번 증언에서 그나마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전으로도 이야기한 적 없다. 이는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부인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계속 어눌한 증언을 하던 김건희가 단호하게 부인한 이 장면은 결국 본인이 이 쟁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잘라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묻는 건 그 정권의 권력 구조 안에서 김건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깥 사람이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가장 큰 쟁점을 우선 차단하려는 방탄 문장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정말 떳떳하다면 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선 다 증언을 거부합니까? 김건희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 텔레그램 메시지 여부, 박성재에게 수사 관련 문의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 검찰 라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과 관련된 질문에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신의 재판을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권리 행사가 너무 선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증언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선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죽하면 법정에서 이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2012년 윤석열과 혼인했고 윤석열은 2014년에 대구고검에 근무했다. 남편과 대구에 거주했나? 특검 측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에 김건희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던 이진관이 한마디로 지적을 합니다. 이걸 증언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답변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김건희가 증언합니다. 같이 살지 않았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그건 답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면 이미 김건희의 방어권 행사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제야 김건희는 마지못해 입을 열어 같이 살지 않았다 한마디만을 답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증언을 거부하다가 지적을 받자 그제야 최소한의 답만 내놓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자기 편한 것만 골라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짧게 답하고 나머지는 전면 거부하더니 이진관 판사의 지적 후에 최소한으로 답변하고 다시 핵심 질문은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진실을 설명하러 나온 게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증언을 들으면 발음과 말투, 응답 태도가 마치 술이나 약에 취한 것처럼 상당히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법정 장면만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보인 태도 전체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적 인물의 품위와는 거리가 멀게 보였다는 겁니다. 과거 영부인이었고 지금도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인 건 예민한 반응과 짜증 섞인 태도,
핵심은 피하고 말꼬리만 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지에 몰린 사람이 최소한의 꼬리만 남기고 빠져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는 본인의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우 임명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혐의는 죄다 부인,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본인의 혐의는 전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느냐?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한다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이번 법정에서도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반성한다는 말만 남겨둔 채 정작 법정에서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현재 상황을 외면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김건희의 재판에서 위증 가능성까지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가 이번 법정에서 보인 모습은 없다라는 단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이번에 김건희의 증언 거부로 밝혀지지 않은 텔레그램 수사 무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 증언이 나오면 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의 이번 증언은 당장 재판 하나를 넘기기 위한 방어일 수는 있어도 나중에 더 큰 법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위험까지 스스로 키운 장면인 겁니다. 특히 김건희가 이번 법정에서 보인 모습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보여온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김건희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버티면서 뒤로는 개입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대신 방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나라 전체가 끝없는 의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그 끝에서 최소한 진실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하는데 거기서조차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언이 박성재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도움이 되는 증언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의 신뢰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의 증언 거부로 핵심적인 실체는 규명되지 않고 오히려 의심만 더 남게 됩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재판부가 증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이는 전체 증언 신빙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김건희는 박성재를 살리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박성재를 구렁텅이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법정에서의 태도, 진실보다 방어가 우선은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본인부터 특검에게 15년을 구형받은 상황에 이런 인상이 굳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15년 혹은 그 이상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결국 이번 법정 장면이 보여준 건 김건희가 진실 앞에서 떳떳하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숨 쉬며 버티고 유리한 것만 말하고 핵심은 끝내 닫아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몇 년간 나라를 혼란 속에 밀어넣었던 방식이 법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건희의 말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법정 안의 모습을 3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 벗어! 라고 해서 전체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오랜만에 달라졌어. 예,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 예. 같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약간 얼굴 붉어졌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왜 붉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예, 열받은 거예요. 예, 연습 욱했어요. 성질 있어요. 긁혔어요. 약간. 성질 장난 아닙니다. 예. 오늘 재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1심 속행 공판이었고요. 증인으로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것들 물었는지 혹시 재판 관련해서 체크가 되신 분 계실까요, 소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고 또 장관 인사에 개입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예전에 뭐 검찰 인사에 개입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놓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부인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묵묵부답, 무건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했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혀 없다, 뭐 전혀 모른다. 앞에 전혀를 꼭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얼굴 새빨개져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예. 지금 본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진짜 내란 비상계엄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특수관계로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
이틀 전에 알았다? 아니면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 그거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은 본인 재판이 아니어서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 재판에 가서도 이제 불리하면은 부인으로 일관하겠죠. 형량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방청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사진보다는 저는 상태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은 보면은 김건희가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이제 그 탈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앞에 하얀 머리, 그리고 얼굴의 초췌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사진으로 나온 것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와서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아는 사람을 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지금 전언해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김건희가 그 시점에 뭐라고 주절주절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좀 이 모양이 맞아요.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다가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도 뭔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 욕이요? 막 아니요, 자기가 불만을 있는 걸 토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집회장에서 본인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해서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김건희가 일단 나오니까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여기서도 이 진술을 할 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여기서 나온 것 자체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면서 약간 짜증도 내고, 사실 그 참고인 오늘 증인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요. 굉장히 짜증을 냈고요.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말을 할 때 예전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발음이 너무 셉니다.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발음이 슬슬슬슬 세가지고 저도 한 여러 번 들으고 나서야 이제 이해를 할 정도로 발음이 샜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좀 많이 뭐 혼미하다던가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말의 태도나 말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임세현 대변인님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김건희 씨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왜 날 여기 불러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마음에 피곤한데. 예전에는 제가 그 흉내내니까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발음이 너무 구려져서 이게 그 새 버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새 버전을 또 노력해야 그래도 한 되나요? 번만. 아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제가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닌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이제 이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 실제 김건희의 이제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겠어요? 본인이 살아서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정상적이면 아무리 비정상이라고 하고 윤석열처럼 뭐 요즘 성경책에 깊이 빠져 있다, 탐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인생을 새로 본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하면 되겠지만 김건희는 매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가 출신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물에 대한 감각들은 남보다 훨씬 더, 또 돈에 대한 이 집착증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봤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수없이 많이 슈킹하면서 타인에게는 슈킹한 돈 중에서 일부, 뭐 500만 정도 준 게 저는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김건희의 지금 이제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분노, 정오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몸 안에 이렇게 응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인크님 저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씨를 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 있어요. 왜요? 국정농단을 했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그동안 재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권력이 없었을 때 그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주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권력 잡으니까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무소불위로 자기가 고난을 휘둘렀잖아요. 예.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런 사람은요 또 용서해가지고 또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가면 상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코바나 컨텐츠 있죠. 네. 거기에 여전히 사무실은 있거든요. 간판만 없죠. 거기에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수행비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드나들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 앞에 가서 툭 봤는데 누가 툭 마주쳤어. 아, 측근 비서. 예. 누구예요? 어, 그 이제 뭐 누구도 있고 뭐 정신모 그다음에 씨도 저 있고. 유모 씨도 유모 있고. 씨. 그래서 드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뭐 세 사람이 다 드나드는지 두 사람만 드나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김건희는 어쨌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그렇죠.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가 저수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최소한 2개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도 있고요.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이 그 이전에 무슨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사무실이 유지됐단 말이죠.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내란죄로 국정농단범으로 사법 처리 또는 법적 단죄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돈 다 어디 갔냐고 그 국정농단하고 빼돌렸던 돈 이거 지금 누가 찾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우리가 상기시켜 놓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 자금 추적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좀 이제 그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21g 전 직원이 그 관저에 있는 다다미 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다미 방을 김건희 요구로 설치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사실 이 다다미 방이 윤석열이 술 마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잠을 쫙 땀을 빼고 잠을 한숨 자고 이랬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관저의 인테리어를 21g이 했잖아요. 네. 근데 21g은 일단은 그 전기 배공 이거를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 자체가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김건희가 이제 본인이 지정해서 한 건데요. 21g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그 전에 21g 전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조감도 갖다가 21g 주면서 이렇게 내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했던 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뭐 그것 저것만 뿐이겠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뭐 했던 게 저런 것 뿐이겠어요? 비엔날레 가가지고도 또 정자도 갖고 오고 뭐 오만 짓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아마 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김건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이 이야기까지 짧게 붙여놓을게요. 왜 다다미 방이냐? 그 일본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법당 네. 법당 뒤에 있는 일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조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예 그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진짜 일본 제품 예 진짜 그랬을까요? 그 뭐 제가 방송 때 단독으로 폭로를 했지만 4년도 5년도 4년도 말이전 4년도 3월 1일 날 그 갑자기 용산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2박 3일 동안 3월 1일이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때 뭐 저 혼자 막 단독 보도했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은 따라 쓰지도 않더라고. 왜냐면 뭐 증거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듣고 이제 한 것이지만 그 사라져서 경호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맞아요. 기억나요. 추정의 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맞아요. 추정의 영역. 그래서 뭐 오대 저도 명단 알아요. 때문에 고소도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사도 받고 했지만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원래 이제 점조하고 무속조하고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다담이라는 것이 왜 하필 다담이냐. 그러니까 사우나는 윤석열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뭐 사우나탕이 한다고 치고. 필요하다 치지만 왜 방중에서 다다미 방을 하느냐. 우리 예를 들어 전통 한옥에 뭐 텐마루도 있고 그다음에 저 구들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다다미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다미는 절을 하기가 좋아요. 다다미는 그러네요. 절을 하기가 딱딱하지가 좋아요. 않으니까. 딱딱하지 않잖아요. 법당에 가면 뭘 깔고 합니까? 법당에도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 깔죠. 제가 이제 그것은 다 소설의 영역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 허위 사실 이런 걸로 저 시비 고소하지 걸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아하.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근데 사우나 설치한 것 있잖아요. 사우나 설치한 거. 근데 관저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우나가 관저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술 많이 먹어서 사우나 한다는데 술 먹고 사우나 가면 위험합니다. 아, 그럼요. 술이 갑자기 획 돌아요. 네, 위험합니다. 네. 예, 위험합니다. 네. 거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 네, 증인 신문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일까요? 네, 벗겠습니다. 네. 네, 먼저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2012년 3월 11일 윤석열과 혼인하였고 윤석열은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산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이 있으면 뭐 증언 거부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음 질문하시죠. 1-3번입니다. 윤석열은 피고인 박성재와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윤석열이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박성재의 주거에 찾아가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증인은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와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예, 1-4번입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있으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인 피고인 박성재의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부부 동반 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을 위한 모임 가진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의 경우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였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24년 5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 앞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24년 5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 앞서 증인은 윤석열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이나 희망사항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이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위와 같은 글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 피고인 박성재의 주거에 찾아가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이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죠. 전혀 네. 모르시고. 제가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대구고등검찰 검사로 재직할 때 박승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뭐 찾아가서 모임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전혀 모르죠. 저는 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네. 자체가 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다 증언 거부했습니다. 아까 기억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네, 아까 네. 이건 증언 거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 검사로 재직할 때 박승재 피고인 집에 와가지고 모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피고인 박승재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마치 있는 걸 전제로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것이죠. 살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예,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대구 고등검찰체 근무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박승재 피고인 집에 찾아와가지고 모임을 가진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네네네. 전 들은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으시다. 예, 참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고 참여한 적도 예. 참석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는 대구 고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남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박성재 피고인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하거나 들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인과 관련된 형사 재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 정언 거부를 허용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증인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